황금수저는 부모가 정치나 사업에 성공한 FE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에서 생각할 것이 없고 그냥 즐기면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한국에 돈을 쓰러 가. 금수저 사우디 여대생, 한국에서 경악만 하는데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학생의 무리가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대학생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데요. 직접 그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아미라입니다. 이번에 제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친구들이 자꾸 한국을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작은 나라보다는 좀 더 선진국으로 가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이나 미국, 호주나 일본 같은 곳 말이죠. 저희 집이 그래도 못 사는 편이 아니라서 해외여행을 워낙 자주 다니기는 했는데요.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에 가면 너무 불편한 것들 투성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저를 가르쳐 주셔서 큰 나라나 잘 사는 나라에만 가고 싶었죠. 그런데 저의 3명의 친구들이 한국에 가자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차라리 일본을 가서 실컷 놀다가 오자고 말을 했는데도 K-팝을 들먹이면서 꼭 한국에 가고 싶다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함께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니 이왕 여행을 가는 김에 좀 편안하게 쉬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과 한적한 곳에서 놀고도 싶었죠. 한국은 너무 작은 나라이니 불편할 것만 같아요. 사우디에서 타던 것처럼 적당히 쓸만한 자동차도 빌려서 막 달리고도 싶고 쇼핑도 많이 할 생각이었죠. 사우디 사람들이 항상 저희한테는 축복받았다고 말해요. 2018년부터 여성이 운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희가 차를 몰 수 있다면서요. 저희도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게 풀렸다면 대학생 때 차도 없이 학교를 다닐 뻔했잖아요. 어쨌든 친구들은 한국에서 치킨도 먹고 싶다고 하고 K-팝 방탄소년단 콘서트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더라고요. 뭐 친구들이 좋다는데 어떡하나요? 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대신에 다음 달에는 일본에 가자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본 가는 경비는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했죠. 제 아버지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와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시는데요. 정말 많은 돈을 만지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통이 크신 편이죠. 어차피 죽을 때까지 전부 쓰지도 못할 돈이라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전부 챙기라고 하셨거든요. 아버지도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을 거의 취미 삼아서 사람들이나 만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보너스를 자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나한테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모두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을 말이죠. 여행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서운하지 않게 팁을 챙겨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청소를 하기 싫어해서 저의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전부 치워주시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제가 해야 하잖아요. 유일하게 귀찮아도 제가 하는 것은 운전이죠.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같고 뭔가 신나잖아요. 저희는 한국에서 어떤 것을 하며 놀지를 어느 정도 정해두고 출발을 했어요. 제 친구들도 모두 즉흥여행을 좋아해서 한국으로 정하고 일주일 만에 출발하기로 했어요. 가까운 곳 같으면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비행기로 가면 되지만 한국은 너무 멀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굳이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부모님은 우리 딸이 사우디 국왕이라면 전용기를 탔을 텐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 것 같다며 부모님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반 비행기로 한국으로 가려면 경유를 해서 가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여행을 한다는 것은 사람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왕 배낭여행을 떠나는 거 그런 묘미까지 즐겨야죠. 또 일반 비행기는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차피 제가 탈 좌석은 일반 좌석보다는 좋은 좌석이 니갈만할 거라고요. 실제로 한국 소속의 비행기를 갈아타기도 했는데 정말 친절하고 좋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지나다니는 한국 사람들도 좀 보았는데 다들 잘 꾸미고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들어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다들 깔끔한 모습에 놀랐어요. 물론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올 정도면 한국의 귀족들이니까 저렇겠지 생각했죠.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외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히잡을 쓰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 걸 착용하지 않는 것이 신기해요. 저희는 히잡을 쓰지 않으면 불편하고 무언가 허전해 씻고 나서도 얼른 착용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불편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공항은 굉장히 크고 웅장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는 곳이더라고요. 또 한국의 날씨가 정말 좋아서 편한 차림으로 걸어도 정말 시원하고 좋았어요. 공기도 무언가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것도 같았고요. 물론 공항만 이렇게 좋은 시설로 갖춘 나라일 수도 있으니 살짝 걱정이 되었죠. 사실 전에 다른 나라에서 좀 고생을 했었어요. 어딘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나라의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교통도 엉망이고 날씨도 너무 덥고 고생만 했어요. 제가 사실 그런 기억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키지 않았던 거죠. 잘 모르는 나라에 가는 것은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에 도착하고 공항을 빠져나와서 좀 놀랐어요. 한국의 택시를 이용해서 서울에 도착했는데 택시도 굉장히 깔끔하고 편리했고요. 확실히 도시가 커서 그런지 차가 많은 것이 좀 불편했지만 확실히 모든 것들이 깨끗했어요. 건물들도 정말 깨끗하고 높았죠. 친구는 자꾸 저한테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의 건설, 사들이 지은 건물이 많다면서 한국 기술이 좋다고 말을 했고요. 저는 사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었던 내용이거든요. 서울은 정말 엄청난 도시였는데요. 호텔에 짐을 두고 빨리 밖으로 나와서 거리를 다닐 생각뿐이었어요. 차도 빌리기 전에 택시를 타고 서울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구경했는데요. 그렇게 큰 강이 있는데 그 옆에 건물들이 쭉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온통 사막만 있고 저렇게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저희는 한강에 가서 오리배도 타고 그곳을 정말 마음껏 구경했어요. 친구들도 한국의 서울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신나서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그리고 저희는 친구가 차를 빌려서 서울 시내를 운전하고 다녔는데요. 차가 너무 심하게 밀렸고 도로 사정도 운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불편해서 어떻게 다닌단 말인가요? 계속 택시를 이용하기는 무언가 답답해서 친구들과 열심히 인터넷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서울 야간 드라이브를 알게 된 거예요. 서울은 밤에도 전부 밝고 볼거리가 많아서 새벽에 많이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차가 밀리지 않아서 좋다면서요. 그리고 밤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면 한국도 안전한 나라인 거잖아요. 저희는 그날 새벽에 한강공원까지 드라이브를 하고 한강을 걸었는데요.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그 시간에 조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데이트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심지어 저희의 차가 좋은 차라면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는 젊은 남성도 있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사우디에서 타던 차보다는 좋은 차가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호텔에 돌아와서 그제서야 호텔을 제대로 살펴보았는데요. 새벽에 나갔다 와서 몸이 살짝 추웠는데 호텔이 정말 미쳤어요. 아니 사실 맨발로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싫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바닥 전체가 난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게 신기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사우디에 보급하고 싶었죠. 물론 사우디는 너무 심하게 더우니까 바닥을 차갑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꿔야죠. 바닥 전체를 온도 조절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샤워도 거품 목욕을 편하게 했는데 사우디보다 물도 더 좋고 수압도 훌륭하고 깨끗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뭐 해외에 나오니까 새로워서 좋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언가 달랐던 것이 분명해요. 사실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조금 올라와서 걱정이었는데 그렇게 목욕을 한 이후로 모두 사라졌거든요. 한국은 수돗물이 정말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은 경복궁에 가기로 했고 아침 일찍 호텔을 빠져나왔죠.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길래 한복을 입기로 했는데요. 한복을 입고 히잡을 써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곳의 직원도 한복 위에 히잡을 두른 저희를 보고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히잡은 굉장히 어두운 검정색인데 평소 안 입던 너무 밝은 색의 한복을 입으니 신기하더라고요. 경복궁을 둘러보는데 무언가 평화롭고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이 작고 답답한 나라라고 생각한 점을 반성했어요. 전체적으로 널찍한 공간인 것도 마음에 들었고 사진을 대충 찍어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기뻤죠. 친구들과 이런 추억을 쌓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요. 사우디 쪽에도 이렇게 맑은 하늘과 물이 있는 정원과 같은 곳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경회루라는 곳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큰 호수와 그 옆에 서 있는 멋진 건축물이 너무 잘 조화를 이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왜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아무리 보아도 너무 엄청나고 장점만 가득한 나라잖아요. 어쨌든 경복궁 구경을 마치고서 친구가 사야 할 것이 있다서 백화점에 갔는데요. 바로 한국 화장품이었던 거예요. 한국의 화장품이 거의 세계 최고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역시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었죠. 한 친구가 한국 화장품을 바르니까 다른 친구들도 전부 따라서 산다며 사더라고요. 걔가 저희 중에 좀 이쁘게 생기긴 했어요. 얼떨결에 저도 한국 화장품을 좀 샀는데요. 한국 여자들이 잘 꾸미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화장품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미모의 직원이 제게 맞는 화장품도 추천해주고 효과를 너무 제대로 보았는데요. 사우디에 갈 때 가져가려고 1년치의 화장품은 산 것 같아요. 같이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한 선물도 조금 샀고요. 저녁에는 치킨과 맥주를 마시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밤까지 노는 문화가 너무 잘 발달한 것이 신기했고 저희도 한국의 또래 친구들처럼 놀아봤어요. 정말 저는 제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제대로 몰랐는데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잖아요. 술을 마셔야 해서 잠깐 지하철도 이용해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데 특히 저는 아예 이용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이용해볼 줄도 몰랐고 한국에 이런 지하시설이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경험을 제가 언제 어디서 해보겠어요? 가족들과의 약속이 있어서 한국에서 아주 오래 있지는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야 했지만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네요. 원래 다음 여행은 친구들에게 일본이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얼른 한국의 부산으로 바꿨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국의 두 번째 수도가 부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경험들을 했어요. 고마워요, 한국. 다음에 또 올게요.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중동 자체가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도 히잡을 안 쓰면 오히려 불편하지.